그것도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어디 쪽으로? 여기다가 꼽으시면 됩니다. 이쪽에다가.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예수했던 김재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각원 원장 스님께서 아주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외람되긴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특강인데 여기 지난주에 오시지 않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손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몇 분 계신데. 자, 제가 지금 25분인데 1시간 정도 시간을 써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우선 지난주 했던 거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또 이론적인 설명도 조금만 더 하고 나서 오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지난주 공부했던 걸 조금 요약을 좀 하면은 요가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적어도 한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고전 요가가 성립된 게 한 2,000년 됐고, 그리고 요가의 핵심은 명상이었다. 명상은 자기 관찰 또 자아 성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상이 불교에서 하는 수행이 결국은 자기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었고, 그 중에 한 학파로 성립된 게 요가학파에서, 불교에도 요가학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학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쭉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참 중요하고 직접적이긴 하지만 보통 특히 세속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방법이 없느냐 해서 고안된 것이 하타 요가고, 그게 한 1000년, AD 10세기경이니까 한 1000년 정도, 1200년 정도 됐죠. 그때 고안이 됐던 것이다. 그리고 그게 1900년대에 들어서 1924년도에 인도 까이발라담 요가대학 연구소에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가라는 것이 무지하게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도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직접 자기를 관찰하는 요가, 명상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장이 됐을 때 관찰이 잘 될까요? 이완이 됐을 때 관찰이 잘 될까요? 이완이 됐을 때 관찰이 잘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완시키는 테크닉을 쓰고 나서 관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완시키는 테크닉이 바로 하타 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완시켜 놓고 나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완시켜 놓는 방법이 하타 요가라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발달이 됐는데, 이완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이 체계적인 테크닉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걸 요약을 하면은 핵심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직접 관찰해서 직진심.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앞에 마음하고 또 뭐가 연관이 돼 있죠? 마음이 어느 속에 있나요? 몸 속에 있으니까 일단 몸을 다스려서 몸을 보고, 그 다음에 몸하고 마음 사이에 중간에 또 뭐가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호흡하고 또 몸속에 흐르는 에너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다스리고 호흡과 에너지를 보고 그걸 이완시킨 다음에 마음을 보는 이런 게 하타 요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하타 요가 이쪽은 이제 명상으로 또 비파사나나 선이나 등등을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 보고 몸에 흐르는 에너지, 호흡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 앞부분이 하타 요가의 주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몸 관련된 테크닉을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죠. 그걸 먼저 복습을 한번 하고 다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명상과 관련된 얘기를 최근에 어떤 요가 잡지에 칼럼으로 쓴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보통 세상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나 혼자서 들어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명상을 어떻게 지어갈 건가 하는 것을 서양 심리학적인 그런 원리와 등등을 포함하고 또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해서 글을 써놓은 거니까 그거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기를 지난 시간에 안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의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그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우리 몸 관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관리하려면은 참 그리고 전에 숙제를 지난 시간에 내드렸죠. 기억들 하시나요? 숙제가 뭐였죠? 집에 가셔서 다리를 들고 벽에다 대고 이렇게 있는 거를 30분씩 주무식 전에 하고 숙제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숫자가 많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책임이라기보다도 제 책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복습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몸 관리에 하려면은 우리 몸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머리와 몸통과 사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 몸통에는 뭐가 있죠? 척추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관리하고 척추를 소통하고 이것이 고속도로와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지로 전신을 순환시키는 게 기본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컨셉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깊게 하면은 저번 시간에 나눠드렸던 풀코스 요가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배우려면은 뭐 6개월, 1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왕초보 버전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머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 중요한 거는 머리 거칠까요? 속일까요?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선 손가락을 세워서 머리 두피 관리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피로 이렇게 탁탁탁탁 좀 아프게, 그렇죠? 탁탁 구석구석 이렇게 아프게 자극을 줘서 자,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선 그 좀 시원하시죠? 자, 그런데 머릿속에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어디지요? 요 목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로가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점검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뒤로 돌려서 자기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앉아서 여기가 딱딱하고 아프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딱하고 오늘은 한 분 더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딱딱하고 아프다 하면은 지금 여기 소통이 잘 된다는 뜻일까요?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전통 요가 테크닉이라고 해서 뭐 고도의 난해한 자세들을 하는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손으로 뒷목을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마음만 있으면 되나요? 네,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해를 하셔야 되죠. 아, 여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은 드시나요? 제일 먼저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이해하셔야죠. 팔정도에도 첫 번째가 뭐죠? 정견이잖아요. 바른 이해. 아, 이걸 관리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걸 꼭 매일 관리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관리하셔야죠. 네? 자, 이렇게 구석구석을 만져보면서 이제 여기 뻑뻑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아프니까 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하기가 싫다고 내버려 둬야 되나요? 달래서 해야 되나요? 달래서 해야 돼요. 그렇죠? 하기 싫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풀릴 가능성이 많을까요? 점점 정체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점점 정체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가 꽉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뇌졸중, 뇌경색, 뇌일혈 뭐 등등에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 뭐 빨리 난 뜨고 싶다 하면은 별 문제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목 주변이 말랑말랑하게 관리를 해줘라.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구석구석을.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 목 돌리기 방법이에요. 요가에서는 이것을 정식 행법으로 브람마 무드라라고 합니다. 다 같이 브람마 무드라. 자, 브람마는 이제 신의 이름인데 여기가 신과 같은 위치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목 돌리기를 하는데 그냥 쑥쑥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주 크게 최대한 크게 돌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돌리다 보면은 딱 걸리고 아픈 부위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아픈 부위가 나타나면은 쑥 간다. 왔다 갔다 좀 다스려주고 간다. 왔다 갔다 다스려주고 간다. 자, 구령 드리겠습니다. 숨 한번 들어 마시고 텀앤 턱 가슴 쪽에 당기시고 숨 한번 들어 마시고 왼쪽으로 크게 원을 돌려서 굴리는데 어금니는 꽉 깨무시고 돌리다 보면 아픈 부위가 나타날 겁니다. 아픈 부위가 나타나면 지나가지 마시고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주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두 바퀴나 세 바퀴 정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옵니다. 시계 방향으로 턱 가슴 쪽으로 당겨서 어금니 꽉 깨무시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들여서 돌려서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다가 아픈 부위가 나타나면은 그냥 잊지 마시고 왔다 갔다 두세 번 한 다음에 자,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눈 감고 손은 무릎에 넣고 잠깐만 느껴보세요. 얼굴, 목 주변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자, 훈훈한 느낌인지 아직도 뻑뻑한지 뒷골이 땡기고 있는지. 자, 그래서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보세요. 자, 이와 같은 행법을 언제 실천하면 좋을까요? 수시로 하는데 특히 문제가 생긴다고 느낄 때, 뻑뻑할 때 관찰해봐서 뒷머리 뻑뻑하고 뒷골이 땡기고 이럴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럴 때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관리를 하고 넘어가라. 자, 이제 정식으로 하면은 물구나무 서기라는 행법을 하면은 뭐 최상이겠죠.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차츰차츰 배워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목으로부터 얼굴, 머리, 목으로부터 어깨, 가슴 이쪽으로 관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엄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모아서 어깨에 놓고 숨 한번 들어 마시고 팔꿈치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팔꿈치를 뒤로 크게 위로 최대한 제끼셔야 돼요. 최대한 제끼다가 팔꿈치 뒤로 제껴서 등 뒷짝이 아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다. 고기 맺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시고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서 또 내려오고 내려와서 앞으로 팔꿈치 앞으로 모았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위로 크게 돌리시고 크게 뒤쪽으로 크게 돌려서 제껴서 아픈 부위 또다시 두세 번 왔다 갔다. 호흡 참고 계시면 안 됩니다.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앞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밑으로 뒤로 아래로 내려서 올라가다가 또 아픈 부위가 나타나면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 돌려서 앞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리겠습니다. 돌아와서 뒤로 제껴서 올라가서 아픈 부위 나타나면 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위로 돌려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놓고 깊게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양손 무릎에 올려놓고 잠깐 내끼세요.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보세요. 눈 뜨시고요. 자, 느낌 어떠세요? 이 정도만 해도 시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행법은 어려운가요? 별로 어렵지 않나요? 네.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안에 인도 전통 하타 요가의 모든 원리들이 다 들어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고도의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뭐 가슴 여기 맺힌 거 풀고 뭐 등등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는 오늘 호흡하고 우리를 푸는 걸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머리에서부터 좀 어깨 여기까지 관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척추. 척추가 중요합니다. 척추는 통뼈인가요? 마디마디 돼 있나요? 마디마디. 마디마디 돼 있으니까 얘를 꺾었다 놨다를 좀 하면 소통이 될까요? 예. 그렇죠? 이 척추가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놨는데 속이 텅 비어 있나요? 속이 꽉 차 있나요? 차 있습니다. 속에 뭐가 차 있죠? 예. 속이 구멍이 나 있는데 이렇게 디스크가지 그 안에 척수신경이 31쌍의 척수신경이 흐르고 있고 얘가 상하지 말라고 물이 들어있어요. 뇌척수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마디마디 돼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말게 꽉 잡아야 되잖아요. 네. 꽉 잡는 근육을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데 걔가 꽉 잡아주고 또 얘가 이렇게 놀지 말아야 되겠죠. 놀지 말려면 꽉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운동을 안 하면 느슨해지거든요. 느슨해지면은 뼈가 놀아요. 놀다가 힘을 잘못 가해갖고 틱 옆으로 삐져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픈가요? 무지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신경이 들어가 있는데 신경이 들어가는데 이게 탁 삐져가면서 신경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지 아프고 그 밑에는 전부 다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척추 기립근이 단단하게 딱 잡아줄 수 있도록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척추를 앞으로 꺾고 뒤로 꺾고 비틀고 이런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슴 뒤로 한번 제껴보세요. 제끼시고 숨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턱 가슴 쪽으로 당겨서 동그랗게 뒤로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열어서 뒤로 제끼시고 천천히 내쉬어서 앞으로 제끼시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뒤로 제끼고 또 앞으로 해서 한 번만 제끼고 입니다. 자,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입니다. 자, 우선 이 정도만 해도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척추가 마디마디 돼 있는 거를 앞으로 꺾고 뒤로 꺾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시켜줘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안 가르쳐 드렸는데 정식 요가 행법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카라사나라고 하는데 바카라는 비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자리가 조금 협소해서 조금 어려운데 다리를 앞으로 뻗을 거기 때문에 약간 자세를 조금씩 옆으로 비트셔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의자에서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 다리 앞으로 비트시고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 왼쪽 무릎을 구부려 세워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려 세우세요. 왼쪽 무릎을 구부려 세우시고 자, 오른팔을 들어서 무릎 넘겨로 딱 넘어서 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발목 근처를 잡고 왼손은 등 뒤로 돌려보세요. 왼손은 등 뒤로 돌려서 바닥 짚고 그리고 비트는 겁니다. 비트세요. 비트시고 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왼쪽으로 몸을 비트시면 됩니다. 의자에 등 뒤 잡고 그리고 호흡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숨 들어 마시면서 쭉 비틀었다가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고 깊게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입니다. 자, 반대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오른쪽 무릎 구부려 세우시고 구부려 세워서 이번에는 왼손을 번쩍 들어서 무릎 넘겨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시고 안 잡히면 무릎을 잡아 당기면서 오른손은 등 뒤 바닥 짚고 잡아 당기면서 비트세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뒤에 의자를 붙잡고 오른쪽으로 비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흡하세요. 시선은 오른쪽 등 뒤를 보시고 호흡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숨 들어 마시면서 쑥 비틀었다가 토하면서 제자리 돌아오세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잠깐만 저 좀 보세요. 경구가 이런 경구가 있거든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비틀기를 해라.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척추의 흐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라고 그랬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척수신경이 흐르면서 이게 신경들이 나와서 내장기관으로 다 연결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척추의 흐름이 안 좋으면 주변 내장을 흐르는 흐름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척추를 꽈배기처럼 비틀어 놓고 그 주변을 움직이면서 호흡하면은 마사지가 좀 될까요? 예.
척추 주변에 마사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을 좀 이렇게 깊게 척추 주변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하시죠. 근데 비틀어 놓고 한참씩 척추 주변에 호흡하고 하다가 돌아오는 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앞으로 쭉 뻗으시고, 자, 왼쪽 무릎 구부려 세우시고, 오른팔 들어서 무릎 넘겨로 잡아서 발목 붙잡으시고, 의자에 계신 분들은 뒤 의자 붙잡고, 왼손은 등 뒤 바닥 짚고 비틀어 놓고 시선은 왼쪽 보시고 호흡하세요. 호흡을 내장기관이 척추 주변의 내장기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네네네, 그렇게 이렇게. 자, 숨 들어 마시면서 쭉 뱉들었다가 토하면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다음에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은 각자가 한 번씩 해보세요. 각자가 오른쪽 무릎 구부려 세우시고 호흡하세요. 숨 들어 마시면서 쭉 비틀었다가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다음에 심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깊게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양손 무릎에 올려놓고 손바닥 한번 느껴보세요. 손등이 바닥 무릎에 놓고 자, 가볍게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오케이. 눈 뜨시고요. 방법이 어렵나요? 간단하죠. 그렇죠.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걸 관리했다는 거 이해하세요? 네. 지난 주간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머리, 몸통, 사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죠. 그 다음에 몸통이고 그 다음에 사지인데 서양 운동의 대부분은 무슨 운동인가요? 사지 운동. 가장 덜 중요한데 가장 진을 많이 빼는. 근데 요가에서는 어떤 순서로 한다? 중요한 순서대로 한다. 머리 먼저, 척추, 몸통 먼저, 그 다음에 사지. 사지 운동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사지 팔다리에 근육이 많은 게 중요할까요? 여기가 순환이 잘 되는 게 중요할까요? 순환이 잘 되게 하는 테크닉을 쓰는데, 자, 그러려면 전신에는 뭐가 있죠? 전신에 걸쳐서 근육이 발달돼 있잖아요. 혈관이 어디로 흐르나요? 그 근육 속으로 흐르죠. 그렇죠? 근육 속으로 혈관이 흐르는데 그 근육이 딱 긴장되어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신에 있는 근육을 고무줄처럼 쫙 늘려놓고 얘를 폈다 이완했다 하면은 좀 순환이 될까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다리 앞으로 쭉 뻗으시고 발씨부터 쭉 뻗으시고 척추는 똑바로 펴시고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양손으로 새끼발가락이 잡히면 새끼발가락을 딱 걸치시고 안 잡히면 엄지발가락, 안 잡히면 발목 붙잡으시고 천장 보시고 가슴은 뒤로 제끼시고 요추 앞으로 내밀고 발가락은 더 당기고 천장 보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요추 앞으로 내밀고 엄지발가락 붙이고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요추 앞으로 밀면서 머리만 툭 돌려서 배꼽 들여다보세요. 배꼽 들여다보시고 호흡하세요. 하나, 5번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머리만 들어서 정면 보시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경추부터 앞으로 밀어내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손 놓고 깊게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양손 무릎에 올려놓고 잠깐 느껴보세요. 다시 한 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음. 자, 보세요. 여기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초보 요가 수련자들이 하루에 요가 행법을 하나만 해라. 그러면은 지금 했던 이 행법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렇죠? 숙달된 수행자들은 물구나무 서기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뒤집는 거. 숙달된 수행자들은. 근데 초보자들은 물구나무 서기는 한참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나만 해라. 그러면은 하나만 해라는 것은 온몸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면은 그러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만 해서 전신순환을 잘 되게 만드는데 지금 이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신의 근육을 고무줄처럼 늘려가지고 호흡했다가 이완하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전신의 근육을 늘려야 되니까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릎은 구부려야 될까요? 쫙 펴야 될까요? 쫙 발등은 펴야 될까요? 당겨야 될까요? 펴. 발뒤꿈치는 놔야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나야 돼요. 머리를 눌러야 될까요? 허리를 밀어야 될까요? 허리를 밀. 매우 잘하십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저쪽 동네만 잘 알고. 네네네. 중세이고 부처라고. 자,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발 가지런히 모으시고 발가락 똑바로 펴시고 발가락 당기시고 척추는 똑바로 펴시고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잡히면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안 잡히면 발목 붙잡으시고 천장 보시고 가슴은 최대한 뒤로 제끼시고 발가락은 더 당기세요. 오금 뒤쪽에 매우 아픈 분 살짝만 손 들어보세요. 아파야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짝 당기시고 자, 요추 앞으로 더 내밀고 발가락은 더 당기시고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요추 앞으로 내밀면서 더 이상 안 내려가면 머리 툭 돌려서 배꼽 들여다보시고 호흡하세요. 깊은 호흡 깊게 호흡하세요. 깊은 호흡. 자,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머리 들어서 정면 보시고 앞으로 밀면서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입니다. 양발 좌우로 살짝만 벌려놓고 양손 무릎에 올려놓고 자,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어떠세요? 시원하세요? 오케이. 실천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자, 그러면은 몸 관리가 기본으로 다 끝난 거죠? 네. 지금 짧은 뭐 한 15분, 20분 만에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을 다 관리했다는 거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요가에서는 누워서 릴렉스를 길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을 머리, 척추소통, 사지순환 이 컨셉을 이해하셔서 그거를 깊게 수행하면은 이제 요가의 정식 하타 요가의 본격적인 수행법 풀코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게 왕초보 버전으로 배웠지만은 전통 하타 요가의 핵심을 배웠다? 배웠습니다.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평생. 언제까지 실천하셔야죠? 평생 실천하시면 됩니다. 평생 매우 잘 써먹으실 겁니다. 저는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누워서 하는 송장 자세는 생략을 하고 오늘은 우렬 푸는 행법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렬 푸는 행법 배우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를 조금 차근차근 해서 여기를 보고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는 머리, 척추와 몸통, 사지였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하면은 9개의 시스템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우리 몸에는 몇 개의 시스템이 있다? 9개의 시스템이 있다. 자, 이미 뭐 이제 의학계 쪽에 해부 생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머리는 무슨 계통이죠? 다 같이 신경계.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 또 몸에 흐르는 내분비 호르몬을 만드는 계통이 있습니다. 무슨 계통이죠? 호르몬계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목 밑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뭔가 만들면 전신으로 흐르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일을 해야 되죠? 심장, 순환계입니다. 다 같이 순환계. 그 다음에 그 옆에 산소 날라줘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되죠? 호흡계입니다. 자, 산소 날라줘도 태울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화계입니다. 위, 소장, 내장, 소화계. 자, 여기서 뭔가 만들면 배설시켜야 되잖아요. 뭐가 있죠? 배설계, 신장 있고 또 이세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죠? 생식계 있고 몸이 유지가 되게 뼈가 있어야 돼요. 골격계가 있고 그냥 뼈만 있으면 뭐죠? 보기 흉하니까 겉에 뒤집어 씌웠어요. 뭐가 있죠? 근육계입니다. 9개의 시스템인데 풀코스는 이 9개의 시스템을 어떤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 생식계, 골격계, 근육계 중요한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스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시나요? 네. 자, 그림을 보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이제 9개 있어요. 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 생식계, 골격계입니다. 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계, 호흡계, 그 다음에 소화계, 배설계, 생식계, 골격계, 그렇죠? 근육계입니다. 그래서 행법을 보면은 저번 주에 이제 자료들 다 나눠드렸는데 행법을 보면은 물구나무서기 신경계입니다. 저거 하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혹시 물구나무 실천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권하기는 물구나무 서기는 강력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기 짧게는 1, 2분에서부터 길게 하면 24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구나무 서기를 매일 한 5분, 10분씩만 꾸준히 실천하더라도 어디에 좋을까요? 우선 머리. 대뇌에 좋겠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치매 예방에는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물구나무 서기를 거의 20년 가까이 실천하고 있는데, 예? 벽에 대는 우선 벽에 대고 하는 건데, 우선 저게 초보자들은 어려우시니까 벽에 대놓고. 쉬운 방법이 일단 아이디어는 뭐죠? 머리가 어떻게 되라? 밑으로 내려가게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우선 이런 것부터 실천할 수 있겠죠. 네. 저번에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워서 다리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하지만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발달이 되면 점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하타 요가의 아이디어 첫 번째 어떻게 해라? 하루에 한 번은 뒤집어라. 뒤집어라. 머리를 뒤집어서 길게 있어라. 그렇죠? 뒤집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혈액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대뇌 마스를 전부 돼가죠. 내가 무슨 특별한 기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나요? 자연에서 알아서 하나요? 자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려우면 우선 여기부터 시작해라. 자, 이거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분비계, 목 밑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 마사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 동그랗게 말아서 이쪽 호흡하는 순환계, 호흡계, 심장 호흡하죠. 그 다음에 위 소장대장, 위 소화계, 배설계, 생식계. 그 다음에 척추 꺾으면서 앞으로 꺾어서 하는 거, 골격계 1번. 두 번째 척추 뒤로 꺾어서 메뚜기 자세, 골격계 2번. 또 양쪽으로 꺾어서 골격계 3번. 그 다음에 비틀어서 오늘 배우셨죠? 네네네. 그 다음에 전신의 근육계입니다. 자, 이것도 오늘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생략하고 송장 자세는 안 배우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쉬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행법입니다. 요가를 20년, 30년 하더라도 송장 자세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뭐가 어려울까요? 이완이 어렵습니다. 완전한 이완이. 현대 과학적 요가 연분의 50% 이상이 이 송장 자세 관련이고 암 치유의 치료에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암 치료를 하는 주행법이 뭐다? 송장 자세입니다. 그렇죠? 자, 요가세 자, 여기까지 설명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코로. 요가 해옵은 대부분은 다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고, 네? 입으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하는 건 몇 가지 없습니다. 네? 대부분. 네. 홈페이지 주소요. 홈페이지 주소는 aomayoga.com 이고 yoga.com이고 네이버에 네, 헬스장에서는 기계로 하는 걸로 해도 효과적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네? 헬스장에 거꾸리라고 있잖아요. 그 효과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좀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게. 집에다 그 기계 다 갖고 있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한 벽에다. 근데 물구나무서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고혈압, 심장병, 경추 디스크, 임산부, 또 눈기, 코역이 문제가 있을 때, 안압이 높을 때, 백내장, 녹내장, 또 뭐 등등 할 때 이럴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코에 염증이 있거나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중이염이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거 12살 미만 물구나무에 서기 하면 키가 안 클 수 있습니다. 애들 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성들 맨스 기간 중에 하시면 안 됩니다. 맨스 기간 중에 하면은 요 대뇌에 있는 시상하부 여기를 자극해서 그게 성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과다 출혈이 있을 수 있으세요. 자, 그런 주의사항들을 유의하시면서 하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네? 여기서 호흡법이요? 자연호흡. 컨트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네? 짧게는 5분에서부터 길게 하면은 2, 30분, 1시간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자, 송장 자세를 야, 여기 뭐 송장 되는 거야 이제. 자. 손은 옆에다가 양발은 어깨 넓이. 이게 사바사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송장 자세라는 이름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숨만 쉬면 돼. 그런데 송장처럼 완전히 이완해라는 뜻이죠. 네? 송장처럼 완전히 이완해라. 심장이 볼록볼록하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잠들면은 좋지요. 뭐 한잠 자고 나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요가 수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가 수행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이완을 15분에서 20분만 하더라도 3시간, 4시간 이상 잠잔 거와 맞먹는 그런 효과가 있다. 오늘 장소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네네네.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완전히 일직선으로. 그렇죠? 목을 꺾는 거는 어깨 물구나무서기예요. 그거는 목 밑에 갑상선을 마사지하기는 어깨 물구나무서기. 물구나무서기는 완전히 꺾어서. 네? 완전히 꺾어서. 오케이. 질문 없으시면은. 네네네네네네. 네, 뭐 거꾸로 매달려도 물구나무서기하고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주의사항만 유의하시면서. 네? 자, 관심들이 많으셔서 일상에서 좀 자리가 협소하긴 한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네네네. 머리와 척추와 몸통, 사지 순환을 한 큐에 해버리면 좋을까요? 네. 한 동작으로. 네. 그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이고, 자, 퀴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서 머리와 척추 소통하고 사지순환을 한 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머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밑으로 내려가고, 척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극을 주고, 전신을 순환시키려면 전신을 스트레칭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케이, 일어나 한번 해보세요. 서서 한번 해보세요. 서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박수 치시죠. 정답입니다. 자, 별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닌데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다. 소의 자세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자,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양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 뒤로 제껴서 척추를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척추를 뒤로 제껴서 천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머리 뚝 떨기시고, 그럼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머리 쪽으로 혈액이 몰리겠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한참 있다. 그리고 몸 전체 근육을 스트레칭하니까
전신의 근육을 스트레칭해서 전신 순환 효과가 있겠죠. 2, 3분 있다가 돌아올 때는 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척추를 마디마디 자극 주면서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릴렉스죠.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시죠? 네. 자,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 조심해야 될까요? 고혈압 조심하셔야 됩니다. 빈혈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핑 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자리에 일어서세요. 약간 대각선으로 저를 보면서 대각선으로 틀어서 양발은 어깨 넓이 정도입니다. 정도로 벌리시고 양손을 살짝 구부려서 아랫배를 받치듯이 수 한 번 들어 마시고 무릎 펴고 엉덩이 뒤로 빼고 허리 앞으로 내밀고 어깨 뒤로 제끼고 천장 보시고 어금니 꽉 깨물고 천장 보시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더 이상 안 내려가면 머리 툭 떨기고 다리 사이로 팔도 느리뜨려 놓고 발가락은 안쪽으로 트세요. 무릎을 구부리면 헛방입니다. 무릎을 쭉 펴시고 발가락은 안쪽으로 안짱다리, 팔자다리가 안짱다리. 자, 머리 들고 계시지 말고 머리 툭 떨고 너무 아프면은 발목을 잡아서 조절하시고 좀 더 자극을 주고 싶으면 발목을 잡아서 당기시고 일어날 때는 쑥 일어나지 마시고 자, 제구력에 맞춰서 머리만 들어 정면 보시고 머리만 들어 정면 보시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또 하면서 경추부터 척추 마사지 마디마디 마사지 하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가르쳐 드릴게요.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내쉬면 턱 당기고 왼발 들어서 오른발에 갖다 놓고 릴렉스 하시고 무릎을 구부려서 발뒤꿈치를 항문 차듯이 항문 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문 차기는 왜 하냐면은 서 있어 무릎에 힘 주고 서 있는데 무릎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 이완하기 위한 테크닉입니다. 항문 차기 한두 번. 자, 어떠세요? 편하세요? 생활 속에서 잘 써먹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써먹는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다들 잘들 하셨는데 발이 벌어지는 게 좋을까요? 오므리는 게 좋을까요? 무릎을 구부려야 될까요? 펴야 될까요? 펴야 돼요. 네?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숨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내려가는데 호흡이 신경 쓰기가 좀 그러시면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호흡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발가락 안쪽으로 모으시고 무릎 쭉 펴시고 수 한 번 들어 마시고 양손 아랫배 가슴 뒤로 제끼고 천장 보시고 어금니 꽉 깨무시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장 보면서 무릎 쫙 펴시고 발가락 안쪽으로 모으시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빈혈 고혈압 있는 분들 좀 조심하세요. 천천히 내려가서 머리 툭 떨기고 툭 떨기고 자, 길게 유지하면 2, 3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머리만 들어서 정면 보시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척추 마디마디 자극 주면서 일어나세요. 자극 주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턱도 제자리 돌아오고 돌아온 다음에 심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깊게 숨 들어 마시고 토하면서 왼발 들어서 오른발에 갖다 놓고 무릎 구부려서 문차기 두 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으세요. 아유, 참 모든 분들이 대단히 잘하십니다. 예? 자, 평생 잘 써먹으세요. 네. 요가 한번 배우는 거 이거 미치지 않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꾸준히 실천하시고. 자, 질문은 이따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가 뭐였죠? 몸 관리였습니다. 그렇죠? 몸의 기본적인 관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명상하고 수행하는 목적은 뭐였죠? 몸이 주목적인가요? 마음이 주목적인가요? 마음이 얕은가요? 무지 깊을까요? 무지 깊어요. 무지 깊이를 모를 정도로 깊으잖아요. 바다보다 더 이렇게 그 서양 심리학에서도 무의식 얘기하잖아요.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인데, 프로이드는 무의식 얘기했지만은 칼 융은 또 뭐 얘기했죠? 나 혼자만의 무의식이 문제가 아니고 엮여있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집단 무의식입니다. 우리 부처님법에는 뭐가 있나요? 연기법이 있잖아요. 연기법이. 그리고 금생만 따져도 무지 깊겠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그때 기억이 분명히 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가 체험하고 있었겠죠. 근데 기억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금생만 있나요? 전생도 있나요? 전생도 있습니다. 전생 윤회까지 해서 그게 또 나 혼자만 있나요? 관계하면서 관계. 있나요? 그렇죠? 나 혼자만의 세계 아니고 또 관계 속에서 엮이면서 있는 깊은 무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아차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겠나요? 어렵겠나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고안이 된 겁니다. 마음을 가기 전에 몸을 먼저 이완시키고 마음의 중간에 있는 호흡하고 몸에 흐르는 에너지하고 얘를 좀 다스리고 가면은 쉽지 않겠나 이거죠. 자, 마음속에 깊게 생겨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리고 또 뭐 응어리라고 그리도 하고 맺혀 있는 거 얘를 푸는 게 목적인데 얘를 풀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너무 깊고. 그런데 하타요가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마음속에 뭔가 깊게 맺혀 있으면은 얘가 반드시 몸속에도 어떤 응어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몸속에 응어리를 우려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우려이 져 있으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뭔가 맺힌 게 있을 가능성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까 하타요가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일단 몸속에 있는 응어리를 좀 풀면은 여기 접근하기가 조금 쉬울까요? 예.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몸속에 생겨 있는 우려를 점검해서 푸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몸을 먼저 다스리는 앞에 한 거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려를 풀기를 하면 조금 쉽겠죠. 네. 자, 그러려면은 또 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합니다. 배, 복강, 흉강, 두개강입니다. 그렇죠? 뱃속, 가슴속, 머릿속입니다. 다스리는 순서는 어디부터 하냐면은 배부터 해요. 배부터. 복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개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흉강. 자, 복강하고 두개강, 흉강 세 군데가 조금 구조가 특징이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르죠? 여기는 특징이 뭔가요?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죠? 비벼버릴 수가 있어요. 직접 마사지가 가능해요. 예? 직접 마사지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 여기는 대강 호흡하는 게 낫까요? 막 비벼버리면 좋을까요? 비벼버리면 좋아요. 비비는 테크닉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좋은 방법 중에 물건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건하면서 하는 여건도 안 되고 등등 해서 기술도 없고 앉아서 이 소개를 마사지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겉으로 하는 건 겉은 거치고 소개를 마사지를 소개를 앉아서 소개를 마사지 하려면은 자 비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 물탱크가 있는데 물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펌프를 올리면 되죠. 펌프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가 펌프질하는 방법이 테크닉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입니다. 카팔라바티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짧게 하면 100번, 200번에서부터 길게 하면 10,000번 이상 하는 테크닉입니다. 1시간, 1시간 반 하는 테크닉.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되셨죠? 네. 펌프질해서 돌려버리는 겁니다. 네. 하타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을 한 개를 꼽아라 그러면 이 테크닉을 꼽을 수가 있어요. 전체에서 단 한 개를 꼽아라 그러면 지금 이 테크닉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가슴 우려를 푸는 겁니다. 가슴 겉이 문제일까요? 속이 문제일까요? 속이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죠?
뼈가 둘러싸여 있어요. 뼈가 둘러싸여 있어 이 소개를 직접 마사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뼈는 좀 움직이나요? 예. 움직여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슴뼈의 가슴뼈의 옆에 늑간 근육이라 개를 이렇게 움직이면 가슴뼈가 조금 움직입니다. 자, 이 호흡을 가슴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호흡법을 요가의 이제 프라나야마 테크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 원리는 어려운가요? 별로 어렵지 않나요? 어렵다. 기본 원리는 매우 간단해요. 이제 그거를 다스리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익히시면 되겠죠. 자, 먼저 복부 관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자기 손으로 명치 부위입니다. 위 부위를 깊숙이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깊숙이 눌러서 거기 아프다 손 한번 보세요. 아프다. 그렇죠? 아프다는 풀려있다는 뜻인가요? 맺혀있다는 뜻인가요? 맺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근데 다행히 여기는 뭐가 가능하죠? 마사지가 가능한 부위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달래주면서 마사지. 밥 먹으면서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공복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능할까요? 네. 이불 속에서도 가능할까요? 네. 네, 이불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누워서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누워서 한번 해보실까요? 누워서 하시긴 좀 그러세요? 오케이. 앉아서 하겠습니다. 누워서는 집에서. 자, 이거 어린애들이라고 안 맺혀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걔네들이 이게 언제 맺힐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맺혀요. 그리고 꽁 하면 맺혀요. 꽁 하면은 욕심이 있으면 좀 맺혀요. 제가 이거 잘 맺힙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꽁 하면 여기가 꽝 맺혀버려. 중치가 맺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맺혀버리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고 더부룩하고 그렇죠. 만사 귀찮고 쉽게 피곤하고 이제 그럴 때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땐 여기가 꽉 맺혀 있는 겁니다. 고기를 우선 손으로 마사지. 한 가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꽉 속에 뭉쳐 있는 거 이거 하루 만에 다 풀어버렸다고 용 쓰면은 더 풀릴 가능성이 많을까? 더 맺힐 가능성이 많을까요? 더 맺힙니다. 잘못 다루면은 더 맺히기가 쉽다. 그러니까 매우 기술적으로 달래듯이 해야 된다. 그렇죠? 하루에 다 풀어버리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다 풀어버리려고 용 쓰다가 더 미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자 보세요. 속에 응어리가 꽉 쪄 있는 거잖아. 얘를 잘 기술적으로 말락 조물락 잘 하면 조금 이완이 될까요? 네. 네네 그런 겁니다. 자 손으로 마사지. 자 거기뿐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서 배꼽이 있는 데도 한번 보세요. 배꼽 아래쪽으로 보면은 거기도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배꼽 쪽에. 그렇죠.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뭉쳐 있는 게 한 군데 그냥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할까요? 왔다 갔다 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날 중요한 것은 매일 관리해 줘야 된다. 팔다리 운동이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식 이제 뭐 마사지는 정식 요가 테크닉은 아니에요. 근데 요가적인 원리가 있는 테크닉입니다. 자, 장 마사지 돈 주고 하시는 거 아세요? 돈 주고 장 마사지 한 번에 최소 5만 원, 10만 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돈이 많다 그러면 뭐 돈 주고 하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혼자 관리하는 게 최상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해주시면 좋은데 해달라고 그러면은 잘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나 먼저 해줘라 그러면 해줄게 하고 따먹죠. 그렇죠? 자,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그 정도만 잘해도 조금 숨통이 트이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자, 보세요. 원리가 뭐냐 하면은 펌프질하는 거예요. 풀무질. 그러니까 푹
배가 들어가면서 호흡이 나와야 될까요? 들어가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자, 3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깊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5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투하고 깊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5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다투하고 깊게 숨 들어 마시고 한 번 더, 5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다투하고 깊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해드릴게요. 자, 매일 아침에 한 100번, 200번, 한 5분 정도 하시면 참 좋으세요. 초보자들은 한 1분 정도, 1분 한 120번이거든요. 5분 하면 600번. 그렇죠? 좀 숙달되면 한 20분 하면은 6, 40, 2400번, 2, 3000번 하면 좋습니다. 건강관리로. 이제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자, 하타 요가, 인도 전통 하타 요가 전체 테크닉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지금 이 테크닉입니다. 건강 차원에서도 펌프질 하니까 여기만 펌프질이 될까요? 몸 전체 펌프질이 될까요? 몸 전체 몸 전체. 손발 찬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됩니다. 전체가 마사지, 전신을 강제 순환시키는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심을 가지셨다가 요거는 꼭 배워봐야지. 꼭 배워봐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불 속에서 누워가지고 복부 마사지 다 이렇게 게으름 피시면서 게으름 누워가지고 복부 구석구석 마사지. 그렇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른 이해와 마음을 있으니까 관리. 그 다음에 이부자리에 딱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 이거 몇백 번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부터? 정거부터 하겠습니다. 손으로 꼭 눌러보세요. 그래서 꼭 눌러서 아프다 눌러보세요. 보시나요? 훌륭합니다. 여기가 맺혀 있으면은 여기 아픈 여기가 꽉 맺혀 있는 겁니다. 여기 잔주 한 방에서 잔중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언제 맺히죠? 화 났을 때, 화 못 풀었을 때, 화병 났을 때, 한, 원한 이런 거 맺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누군가 예뻐할 때 맺힐까요? 미워할 때 맺힐까요? 미워할 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미워하면은 상대가 맺히나요? 내가 맺히나요? 내가 맺혀요. 그렇죠? 반대로 여기가 언제 풀릴까요? 사랑하면 풀립니다. 사랑하면은, 감사하면은 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맺히지 않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고 감사하면은 된다. 근데 사랑하고 감사하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사랑하고 감사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우니까 중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우선은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고, 엄지손가락 꽉 잡고 내 손가락 말아줘서 두들기고, 속에 꽉 맺혀 있으니까 소리로 진동을 주면 좋겠죠. 소리 내고. 그다음 심호흡 한번 하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고 두들기고 소리 내고 깊게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양손 무릎에 올려놓고 눈 감고 잠깐만 느껴보세요. 느끼면서 동영상 우리 하나 봐 옆에 요거 먼저 요거. 자, 좀 너무 빨리 후딱후딱 진행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건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동영상을 한 2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복부 다스리는 이제 블로그에 있는 동영상인데요. 복강 다스리는 주행법 우디아나 반다라고. 소리는 안 나오나요? 우디아나는 위로 끌어올리는 이라는 뜻이며 반다는 모는다는 뜻입니다. 이 행법은 호흡을 완전히 토한 상태에서 횡격막을 위로 끌어올려 복강, 횡격막, 흉곽에 생겨있는 우려를 이완시키는 테크닉입니다. 이 행법은 앉아서, 서서 또는 누워서도 수련이 가능합니다. 누워서 수련하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양발 어깨 넓이, 발뒤꿈치 엉덩이까지 충분히 당겨 놓습니다. 먼저 호흡을 최대한 내쉽니다. 호흡을 내쉬고 내쉬고 완전히 내쉽니다. 완전히 내쉰 다음에 양쪽 콧구멍 꽉 막고 항문 조이고 아랫배 집어넣고 횡격막 부분을 끌어올려서 가슴통을 최대한 부풀립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참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은 천천히 횡격막 이완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손 내려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깊게 숨 들어가시고 토하면서 신체 내부 변화 관찰합니다.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3세트에서부터 9세트까지 수련합니다. 수련이 다 끝나면은 양쪽 무릎 펴놓고 자연호흡으로 돌아와서 신체 내부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완합니다. 가슴과 복부에 우려이 있어서 답답한 분들은 꾸준히 수련하실 것을 권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올리라고 하는 행법, 복부 마사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가의 대표적인 복부 마사지 행법입니다. 나올리 행법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겁니다. 나올리 배우겠습니다. 나올리는 파이브라는 뜻인데 왜냐하면은 나올리 수행할 때 생기는 복직근의 모양이 마치 파이프를 닮았다고 해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해법은 호흡을 완전히 토한 상태에서 복직근을 만들어서 좌우로 롤링하고 움직이면서 목각 내부에 깊게 생겨있는 우려를 완전히 풀어주는 행법입니다. 나올리는 소장, 대장 등 복각 내부에 깊게 응어리져 있는 우려를 푸는데 최상의 수련법입니다. 다른 수련 체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요가만의 매우 독특한 수련법입니다. 네, 동영상을 더 봤으면 그 시간 관계상 이만큼 적겠고요. 이제 블로그에 동영상을 제가 인도 전통 요가 해법을 전부 다 강의를 해놨습니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퍼가는 거 환영이고요. 퍼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널리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질문 없으면 오늘 두 번째 동대에 우리 더 여러 스님들 모시고 또 대단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인도 전통요가 정말 매우 소중한 인류 전체 문화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전파하셔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